저희 원래 한 4회 정도는 파일럿으로 좀 돌려보기로 했잖아요. 드디어 네네. 파일럿이 끝나서 정규 코너가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아, 다행이네. 그쵸. 그래도 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영상들도 클릭수 조금씩 늘어났던데. 네, 양질의 컨텐츠는 원래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 코너명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인사 우리 네. 저희 뭐 하기로 했죠? 뭐 이렇게 옆으로 해야 되나? 이렇게. 잘 지내셨죠? 네. 네, 한국은 무지하게 더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어제 여기 한국이랑 날씨가 좀 비슷하거든요. 사계절도 뚜렷하고. 예. 네, 근데 어제 여기 진짜 덥더라고요. 어제도. 오늘 그래서 30도 넘었어요, 서울. 그러니까 여기는 뭐 30도는 기본으로 넘어요. 그런 거예요? 저희 오늘 배경이 마치 짠 듯이 푸르딩딩한 게 비슷한데 아마 이 배경을 통해서도 오늘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대충 눈치채실 것 같긴 한데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오늘의 주제? 네, 최근에 한국에서도 뭐 워낙 핫하고 미국에서도 계속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유료화, 유료 뉴스, 구독 뉴스 이런 얘기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뉴스 유료화는 뭐 20년 동안 한국 언론이 도저히 풀지 못한 난제이기도 필드에서는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자주적인 좀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다시 주목받고 있는 화두인 것 같아요. 그게 첫 번째로 네이버가 프리미엄 컨텐츠를 이번에 선보이면서 뉴스를 대상으로만 하는 건 아니고 컨텐츠가 있는 모든 개인을 포함해서 조직, 인플루언서 컨텐츠 장터를 깔면서 미디어들한테도 실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그런 건데 그걸 계기로 다시 한번 미디어, 언론계에서 뉴스 유료화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시점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때마침 뭐 한겨레는 구독 후원 모델을 조금 새롭게 정비했고 한일보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통해서 독자의 DB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던데 최근에 좀 국내 이런 미디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사실 유료 모델이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로 국내에도 이제 활성화된 이유는 사실상 지난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좀 컸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년 초반에 이제 제가 그때 기자 생활 첫 시작할 때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때 포털이 처음에 나왔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스포츠 신문들이나 아니면 연예 신문들이 좀 어려워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구독 모델, 서비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했었는데, 그때도 시작을 했었는데 잘 안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들이 이제 오고, 특히 이제 2019년 이후부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워낙 퍼지다 보니까 사실 광고가 너무 급감했잖아요. 이 콘텐츠 비즈니스라는 게 다른 수익원이 이렇게 없으니까 당연히 구독 모델로 이제 돌아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유료 모델이 이제 과거와는 좀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과거에 그냥 갑자기 무료로 보던 뉴스들을 이제 유료로 보라고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있고, 그리고 저도 콘텐츠 만드는 사람이지만 정말 그 유료로 제공할 수 있는 뉴스의 가치는 뭔지, 어떤 걸 유료로 해야 지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을, 새로운 콘텐츠를 나오면서 유료화들이 조금 더, 저는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이게 뭐 마케팅 차원이 아니라 콘텐츠 질적 차원에서 좀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그 언론 산업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긴 했는데 사실 국내도 뭐 지방지가 어렵다, 뭐 중소 매체들이 많이 경영난이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큰 언론사들은 경영의 어떤 지표가 그렇게 나빠지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 언론 다양성이라고 말하는 게 그 지역에서 시장 지배자 사업자들이 잘 되는 걸 이제 잘 된다고 보지는 않으니까 여론 다양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좋지는 않은 거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한두 개는 뭐 잘 됐는데 나머지 전반적으로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살리려고 해서 모든 정책들이나 뭐 사실 정부들 이런 데도 나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위기는 맞는 거죠. 사실 미국도 최근에 이것 때문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난해만 로컬 이제 신문들이 한 70, 80개가 이제 문을 닫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4년부터 시작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미국도 2000년대부터 이제 페이스북이나 구글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미국 사이즈가 크니까 1,700개 이상이 사실
언론사가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한테 좀 자각을 이렇게 진짜 광고 모델로 가도 되는지 이에 대해서 좀 진짜 그 뼈저린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 국내 상황으로 다시 한번 돌아본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있지만 네이버가 새로운 실험을 하면서 국내 언론들이 그냥 뭔가 가슴 한켠을 답답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숙제를 한 번 더 찌르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프리미엄 컨텐츠죠. 한 달 동안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프로모션 기간이었거든요. 근데도 제가 듣기로는 그 우리가 딱 얘기 꺼내면은 다 알 법한 그러한 그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신문이나 이런 데도 사실 구독자가 정말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현상을 바라봐야 되나. 깔린 판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이렇게 캐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안 그래도 좀 확인해 봤는데 한 달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네이버가 정확한 유료화 시점 뭐 이런 것들을 공지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유료화 시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무료 베타 버전을 끝내고 유료 언제쯤 하겠다. 사실 그렇게 자동적으로 물론 과금이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지금 사실 베타 버전 형태잖아요. 이게 뭐 성과가 그렇게 아직도 모르겠어요. 네이버가 뭐 숫자는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각 개별 또 언론사별로 좀 조금씩 다르겠죠. 근데 제가 어떤 외견상으로 보고 조금 뭐 관계자들한테 들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러니까 어쨌든 무료지만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이버도 이상하게만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사실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이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전체 프리미엄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야 각 그 개별 언론사들의 모습도 늘어나는데 개별 언론사들이 끌고 있는 그 한계가 있고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뉴스 어그리게이트라고 그러거든요. 뉴스 집합 이런 것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뉴스 포털들이 백화점을 홍보해야 되듯이 포털을 홍보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네이버는 그거는 이제 이 서비스가 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고 기존에 또 뉴스에 대해서 워낙 또 이게 여러 가지로 네이버가 뭐 본인들은 뉴스 활성화를 이제 많이 했다고 하지만 또 공격도 많이 받았잖아요. 뭐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우려와 기대 이런 것도 혼재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아는 분은 이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백화점 1층에 세일하는 그러한 그 물건들을 잔뜩 팔고 있다가 거기에 물건을 사러 온 소비자들 앞에 갑자기 명품관을 쫙 보여준 느낌?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명품관을. 뭐 그런 표현으로 해서 시장의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는 하긴 하던데, 근데 조금 더 근본적으로 좀 돌아가서 이미 그냥 아무 때나 내가 보고 싶은 뉴스 콘텐츠를 아무 비용이나 제약 없이 다 지금까지 20년간 봐왔는데 너무 갑작스럽다는 저는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시동을 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시동 걸다가 나가기도 전에 시동을 끄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는 생산자나 소비자가 다 어색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말씀이 맞죠. 정확한 말씀인데 이게 아까 명품관 이제 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근본적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걸 명품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뉴스 유료화가 문제가 아니라 유료 뉴스를 서비스를 해야 돼요. 유료 뉴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20년 동안 내가 무료로 썼던 거를 유료로 한다니까 저항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유료로 구입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콘텐츠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뉴스 유료화랑 유료 뉴스는 진짜 다른 이야기예요. 말은 앞뒤가 바뀌어 있는 말이지만 그러니까 무료로 볼 수 있는 뉴스가 있고 유료로 볼 수 있는 뉴스가 이제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장 경제에 이제 뉴스가 편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뭐 그 매체에서 뭐 친한 분들이 많아서 이제 물어봤는데 제일 먼저 그 소비자들은 그런 이제 고민이 있지만 생산자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어떤 걸 유료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물론 더피아이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유료를 계속 이제 하셨으니까 사실 유료를 전제로 콘텐츠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무료라고 우리가 이제 콘텐츠 소홀하지 않지만 어떤 유료의 가치를 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 언론사들은 광고 수익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걸 유료로 했는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이버가 이제 유료 이제 프리미엄 뉴스라고 해서, 사실 네이버의 네이밍은 적절하죠. 프리미엄 뉴스, 명품 뉴스죠. 그러니까 음. 근데 실제로 몇 개 이제 보면, 제가 진짜 국내에서 어 아주 유명하다는 그런 종합지 중에 콘텐츠를 하나 구독해서 봤는데, 저 상당히 실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왜 어떤 채널인가요? 뭐 영상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뭐 내가 유료화를 가치를 느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렇게 뭐 새로운 네. 정보를 얻거나 아니면 익스클루시브한 뭐 이야기를 듣거나 이런데, 그 어떤 것들도 만족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뭐 이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근데 기자들도, 저도 기사를 쓰는 기자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유료 매체에다가 기고도 많이 하고 뭐 하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제가 좀 힘드니까 가나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개를 돌렸었어요, 사실. 원소스 멀티 지, 유지하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똑같이 쓰진 않죠. 똑같이 쓰진 않은데, 예예예.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서로 미안한 거죠. 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음. 이런 음. 모델들은. 음. 왜냐하면 똑같은 생각이요. 아니 여기 가면은 음. 무료로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글씨 조금만 바꾼다고 해서 맞아요. 이게 유료로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딱 음. 그런 느낌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유료, 아예 처음부터 말씀하신 음. 대로 그냥 음. 처음부터 무조건 유료야 이렇게 딱 닫아버리면 음. 그런 기대가 많을 텐데, 야 음. 어제까지 보면 얘가 이게 똑같은 거, 이 기자가 쓰는 게 무료였는데 요거 그냥 사진 하나 들어갔다서 유료냐? 근데 사진이 나한테 이렇게 딱 그렇게 뭐 소구력이 있질 않으면 바로 그 저항이 생기죠. 사실. 아까 그 구독하셨다는 게 네이버 프리미엄 그 콘텐츠에 그렇죠. 들어간 근데 네네네네네. 공짜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프로모션 그러니까 기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에도 내가 불구하고 실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다음 달에 이게 네. 자동으로, 그러니까 요즘에 구독 모델을 많이 하니까, 이게 옛날에는 그래도 한 달 공짜니까 클릭을 하는데, 네. 그조차 두려워지는 게 내가 까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자동 그쵸, 결제가 되다 그쵸. 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걸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구독을. 네, 캘린더에 그러니까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게 하나밖에 그 구독을 못 정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료 구독을 하나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이버가.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네이버의 프리미엄 이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성공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플랫폼의 시도일까요? 이게? 이게 네. 성공이라고 하는 게 그 네. 말씀하신 대로 채널이 좋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실패 성공도 되게 빠른 시기에 올 거예요. 뭐가 왜냐하면 빠른 시기가 온다고요? 실패와 성공이 되게 빠른 시기에 올 거라고. 그 왜냐하면 이게 옛날 반응이? 네이버 하는 네. 서비스처럼 음.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이게 그 오픈 마켓 성이 강하고, 그리고 뭐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지만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랑도 크게 다르지가 않죠. 자기들 장을 열어놓고 그쵸. 이제 CP들 받아서 CP들하고 수익 배분을 하는 경우니까. 그쵸. 근데 뭐 그 과정에서 아마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그 프론티어들이 지금 이제 쭉 있는 거 자기들 선별을 해서, 그게 스포티파이가 쓰는 전략하고 비슷하거든요. 스포티파이도 지금 이제 팟캐스트 유료화를 이제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자기들이 선별한 17개 팟캐스트에만 이제 오픈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좀 장을 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지금 수준에 들은 생각은, 이 정도의 기성 언론들만을 보기에는 쉽지는 않고, 어쨌든 여기에 좀 다른 어떤 자극이라든지 다른 콘텐츠가 추가되지 않으면 상당히 이제 이 플랫폼이 성공하는데 좀 고전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네, 뉴스 콘텐츠를 들더라고요. 만드는 입장에서 제가 봤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대체 불가능성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약간 조금 더 낮고 조금 더 차별화된다고 해서 저기 가서 굳이 보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대체 불가능성이 굉장히 종합지나 매스한 미디어에서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저는 지금까지 대중을 대상으로 했던 매체들이 그거를 아주 좁고 깊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건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죠. 굉장한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말씀이 맞죠. 사실 국내는 워낙 뭐 이제 전국지라고 그러죠. 전국 방송 이런 방송들이 대부분 뭐 거의 100% 무료를 전제로 이제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사실 이들 매체들이 단숨에 유료화, 프리미엄 콘텐츠 이런 걸 만들어서 유료화한다는 건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유료화하려면 정말 프리미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딴 데서 못 보는 그냥 여기 독자들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팬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그렇죠. 팬들을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고민했어요. 몇 개 매체들은 그랬을 겁니다. 아마 뭐 사실 딱 저도 이제 뭐 메이저라는 데서 일을 이제 뭐 해봤지만 딱 그거예요. 딱 하면 그러면 누가 여기는 한 대, 저기는 한 대 그걸 꼭 물어봐요. 맞아요. 네, 그럼 네, 이제 네. 그걸 눈치 하면 이제 작전, 눈치 작전. 그러니까 여기서 안 하면 또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들어갈 경우가 꽤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뭐 다 그러고 다니. 근데 그렇게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모델을 고민하니까 당연히 그 기존에 있는 모델들하고도 제가 그러니까 그리고 이 가격 설정을 자기가 이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뭐 한 달에 뭐 10,000원이라든지 이 정도 이제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니까 기존에 어떤 유료를 이제 전제로 했던 가격은 또 맞지는 않아요. 사실 네. 예를 들어서 더 PR 같은 경우가 만약에 지금 사실 더 PR은 원래 유료 매체니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크죠. 제일 큰데 문제가 뭐냐면 가격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기존 독자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받는데 여기는 그렇죠. 이 정도 수준에서 받으면 이게 안 돼요. 근데 이게 카니발리제이션이라고 소리 생기잖아요. 여기는 싼데 여기 똑같은 콘텐츠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 비즈니스 본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이 쉽지가 않은. 아까 전에 뉴스 유료화랑 네. 유료 뉴스를 두 가지를 구분 지으셔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언론이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널리즘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네. 방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사실 언론에 대해서 뭐 공적 구조를 해야 된다, 바우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언론의 공적 기능이 있어야 된다고 보니까 사실 그런 것들도 비즈니스 모델들도 그 하나로만 이제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USA 투데이가 최근에 이제 그 US 투데이도 원래 사실 대표적인 무료 매체였는데 유료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USA 투데이가 우리가 유료화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딱 이제 처음에 이제 캐치 이제 프레이즈 로고를 발표했는데 그 발표가 그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저널리즘에 대신 투자한다. 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어떤 그 사회를 위한 그런 콘텐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광고 모델이나 아니면 뭐 공적 구조 모델을 형태로 해서 좀 가야 되겠지만 대부분 어쨌든 프리미엄 콘텐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상업적인 부분들 구독 전체가 또 구독 서비스가 대세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모델을 모두 고민을 특히 정국지 같은 모델은 그렇게 고민해야 되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전문지 그리고 지역 신문들 이런 신문들은 사실 이게 광고 모델이 이 쉽지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또 플랫폼들이 또 계속 늘어나 보니까 그렇죠. 대부분 플랫폼 나오면 광고 모델을 해야 되니까 콘텐츠 생산자, 특히 그 지역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광고 모델을 형성할 만한 오디언스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충성 높은 이제 로열층을 타겟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매체들은 아마 그 후원 모델이라든지 구독 모델, 유료 모델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양분할 수밖에 없고 정부제들은 두 가지를 다 고민할 수밖에 없다. 특히 그 방송들은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한국 언론에 대해서 그 국민들, 시민들, 뉴스 소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널리즘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몇 년간 그렇죠. 굉장히 누적되고.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뉴스의 가치, 우리가 아까 USA 투데이처럼 네. 우리가 당신을 대신해서 저널리즘에 투자합니다라고 했었을 때 웃기시네? 약간 이런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거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포털이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환경도 있고 거기다가 그 어느 때보다 언론에 대해서 불신을 넘어서 불만,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론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뉴스 유료화를 시도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포털 네이버로 우리가 이제 뭐 대체가 되고 있지만 사실 네이버가 그러지 않았어도 구글이 아마 그 역할을 했을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네이버가 이제 모든 사람이 공적이 됐지만 네. 그 포털의 뉴스를 이제 퍼나르는
그 형태는 네이버가 없었어도 야후나 포털이 아마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 플랫폼들의 형성 과정이나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들이 국민들이나 시민들에 미친 영향을 보면 그 전에 사실 언론사들이 이런 시대를 뭐 다 대비는 못했겠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뭐 존경도 하고 그리고 우리랑 환경도 다르다고 치부도 하지만 미국의 상황까지는 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죠. 근데 미국이나 호주 같은 이제서야 뭐 제대로 된 계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뭐 뉴스 트래픽을 얼마나 주고 정확하게 그 쉽게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케이블 회사들이 늘 많이 싸우죠. 케이블 플랫폼들이 이제 채널 들어가면 싸우잖아요. 사실 그런 갈등들을 뉴스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광고 수익으로도 괜찮게 벌었으니까. 근데 플랫폼들하고의 그런 경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플랫폼이 네이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플랫폼에 보면 너무 없었다, 이 미디어들이. 근데 네이버에 이제 뭔가 잘못된 부분들만 가지고 이제 하기에는 미래가 사실 우리한테 주어진 미래가 너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플랫폼에 대한 고민들, 콘텐츠에 대한 고민들 좀 해야 앞으로 뭐 더 생존 가능성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공적인 역할 수행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사실. 네. 그러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탈네이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네이버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여러 플랫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그 네이버 말고 다른 카카오나 이런 데들도 뭐 유료 뉴스를 준비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네네. 있어요. 하고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면 음. 그 고민 들 거 아닙니까? 네이버에 이제 똑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카카오도 다른 콘텐츠를 원할 테니까. 그러면 이게 직원 하나 뽑아도 야, 너 이거 하나만 시켜. 그게는 쉽지는 않잖아요. 그쵸. 특히 자원이 한정돼 있고. 그러다 보면 그런 어떤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보통 그 대형 언론사 같은 경우는 그 플랫폼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도 생산할 수 있는 여러 개 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들은 내가 어느 정도 그 규모를 갖추면 그 상품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무료 배송을 하는 그 조건도 보면 내가 사람을 어느 정도 모아오면 무료 배송 해주겠어. 이런 똑같듯이 그 콘텐츠 맞춰서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매체도 생기겠죠. 사실 국내는 제가 볼 때는 네. 뭐 몇 군데 사실 KBS나 몇 군데를 빼고는 그런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기 쉽지 않고 그리고 이게 유료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이 체계도 갖춰 있지가 않을 상황이 크거든요. 지금 내부에서 유료화가 아니라 디지털 지금 버거가는데 디지털을 뛰어넘은 유료화를 하라고 하면 사실 기자들이나 내부 콘텐츠 생산자들 그리고 이제 당장 마케팅하는 사람 측면에서도 도대체 어떤 거를 유료로 팔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걸 그럼 이 얘기 뭐가 좋다고? 그게 혼재되어 있는 건데 정확하게 뭐냐면 이제 시장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단계도 설득 자체가 아직까지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2단계, 3단계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더 좀 사안이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자금이 어디에 오느냐가 문제예요.